여야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고 또 총선 대진표도 짜여지고 있습니다.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여야 비례정당들에서는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각 당별로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공천은 선거의 꽃인데요. 누가 훌륭한 공천으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가 경쟁보다는 누가 더 못하나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. 총평해보자면 민주당은 시작은 시스템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문 공천이었고요. 미래통합당은 시작은 통합 경쟁력 공천이었지만 마무리는 친황 우왕좌왕 공천이었던 것 같습니다. 민생당은 시종일관 당내 갈등에 빠져 있고요. 경선도 생략할 것 같습니다.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당인지 안철수가 아바타 당인지 헷갈리는 그런 공천을 했다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야 비례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친문 성향 단체와 비례정당을 구성을 해서 사실상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대신 시민사회가 명분을 깔고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본소득당 등 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고요. 녹색당은 끝내 참여가 좌절됐습니다.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. 우선 미래한국당의 9명의 현역 의원보다 많은 의원을 파견해야만이 기호를 앞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은혜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고요. 두 번째로는 자당 비례대표에 등재되었던 후보들이 11번이 아닌 상위 순번의 비례대표 순위를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당원들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장 큰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인데요. 이 88조의 내용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위해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 이걸 촉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손혜원 의원 등이 친여 성향의 정치인들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?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러려고 그 국가적인 자원들을 낭비하고 수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난해 4+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자문 회의 이렇게 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망선고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순히 친문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수 정당들 제2의 위성정당의 등장은 결국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는 겁니다. 이른바 미래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권자들을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어선 어업처럼 끌어들이는 모두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경우 오히려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보다도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 과연 한 명의 포식자가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과 충돌이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오늘 아마 명단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. 한선교 공병호 공천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원유철 새 대표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. 야권 통합과 보수 통합에 관련된 인사를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요. 야권 통합은 중도 성향의 영입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보수 통합은 결국 친박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특히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유형아 변호사가
친박 인사로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인데 이게 결국 미래한국당 역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경우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다시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공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